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일러입니다. 오늘도 와인을 추천하는 콘텐츠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입문용 와인을 추천드렸다면 이번에 추천드릴 거는 입덕용 와인이에요. 그래서 입문용과 입덕용은 상당히 다르죠. 일단 입문용 와인은 약간 와인을 아예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이나 와인을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초창기용이었다면, 입덕용 와인은 조금 와인을 드셔보신 분들이 진짜 이제 와인의 세계로, 와인을 위한 와인을 나가될 때까지 이렇게 좀 변해가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와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입덕용 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와인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부숴줄 수가 있는 와인들이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 게 이제 입문용 와인과 좀 다른 점이고요. 진짜 처음에 이 콘텐츠를 찍기 전에 콘텐츠 준비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정말 수만 가지의 와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만 가지 좀 못보다 수천 가지의 와인들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많은 와인들이 떠올랐는데 제 기준에서는 정말 인상이 깊었던 와인들이었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와인 덕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덕후로 가기 위해서 이런 와인들을 한번 드셔보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요소들을 좀 고려해봤어요. 첫 번째는 덕후가 아닌 이상은 막 정말 어렵게 뭐 해외까지 가서 와인을 사온다거나 여기 수소문에서 막 와인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막 복잡한 단계는 아마 거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이 생기려면은 일단은 덕후가 먼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덕후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을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요소는 진짜 세상에는 맛있는 와인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다만 그 와인들은 전부 돈이 비쌀 뿐이죠. 와인 덕후가 아니면은 뭐 30만원, 40만원, 또 뭐 20만원 중후반까지 이런 와인들을 구매하지는 않으시겠죠. 왜냐면 그 돈이면 뜨끈한 국밥을 도대체 몇 그릇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접근하기 쉬운, 약간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와인들이 떠올랐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5가지만 추천을 드리고요. 뭐 추후에 여력이 된다면은 2부, 3부, 4부 이렇게 또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추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인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스페인의 마스라 플라나라는 와인입니다. 신동 와인이라는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트뿐만 아니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로드샵에도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사실은 유명해서 없는 데를 찾기가 더 힘든 그런 와인일 거예요. 가격대는 8만원대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정말 싸게 나왔을 경우고요. 뭐 보통 10만원 언저리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와인 브랜드인 토레스에서 만드는 카베르네 소비뇽 베이스의 와인인데, 이 와인을 굳이 꽂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와인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카베르네 소비뇽이 레드와인 품종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유명한 포도 품종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뭐 여튼 이 가격에서 카베르네 소비뇽의 장점들의 향들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꼽아봤어요. 뭐 블랙 커런트, 블랙 체리 이런 향들과 더불어서 삼나무, 뭐 연필심, 허브, 시가박스, 감초 이런 다양한 향들, 한마디로 카베르네 소비뇽이 매력적인 이유의 그런 향들이 모두 다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와인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입덕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자, 두 번째 와인은 도멘서린에서 만드는 이문스테드 리저브 피노누아를 뽑아봤어요. BTS라는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가격대는 한 10만원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피노누아예요. 드디어 피노누아가 나왔네요. 자,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이 10만원이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선택의 폭들이 많이 넓어져요. 그 중에서 정말 단연 최고를 뽑자면은 저는 도멘서린 와이너리를 뽑을 것 같아요. 도멘서린 와이너리 자체가 부르고뉴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는 와이너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테르와 자체는 미국이다 보니까 이 미국과 부르고뉴의 모습들이 조금 섞였는데 그 두 가지의 섞인 모습들을 또 도멘서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와인이에요. 특히 도멘서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두툼하게 잘 익은 레드 과일향과 더불어서 정말 이제 빡세게 나오는 스위스 파이시향과 허브향, 그리고 기타 여러 복합미들, 더불어서 기승전결 그리고 피니쉬까지 완벽하게 알차게 마치 최고의 코스를 먹은 듯한 아주 훌륭한 짜임새까지 우리나라의 10만원대 중반에 파는 다른 피노누아에 비해서 좀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도맨서린 같은 경우는 진짜 피노누아를 한번 빠져보고 싶다, 피노누아 제대로 한번 마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와인이고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추천하는 와인들 자체가 제가 맛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봤자 느끼기 전에는 조금 공감하기가 힘든 그런 뉘앙스들이 많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와인은 루체 델라 비테에서 만드는 바로 루체라는 와인이에요. 역시 신동 와인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20만원 언저리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와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몬다비와 그리고 토스카나에서 꽤나 굵은 그런 와인 가문 프레스코발디와 합작해서 만든 와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랑인 메를로와 그리고 토스카나의 자랑인 산지오베제를 섞어서 만든 와인이에요. 저같이 이 이탈리아의 메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이 아닐까 싶어요. 루체 델라 비테의 루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레이블과 굉장히 어울리는 따스한 듯한 향들이 많이 나요. 잘 익은 플럼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그런 향과 더불어서 플로럴 향, 오크 향, 바닐라 향, 허브 향까지 굉장히 두루두루 다양한 복합미를 갖추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메를로의 그 특유의 친화력과 더불어서 산지오베제에서 좀 더 추가되는 이 밸런스적인 면이라든지 약간 허브나 이런 복합미라든지 이런 게 아주 고루고루 잘 섞여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루체 델라 비테의 루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텍스처를 뽑고 싶습니다. 이 진짜 입에 쫙 감기면서도 뭔가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고 촥촥 감기는, 진짜 촥촥 감기는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감기는 느낌이 피니시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이 피니시까지 이 잔 감동이 남아가지고 한 잔 한 잔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와인이 바로 루체 델라 비테의 루체예요. 하지만 가격이 2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있죠. 그래서 굳이 대안으로 선택해라고 한다면 이 루체의 세컨드 와인인 루첸테를 추천해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루첸테는 아마 10만원보다 아래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을 거예요. 5만원, 6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루체와 루첸테, 분명히 형제이긴 하고, 루첸테에서도 약간의 루체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루체와 루첸테는 절대 넘지 못한 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첸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튼 루체를 조금 가격선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꼭 한번 마셔보시길 꼭 바랍니다. 상당히 괜찮은 와인이에요. 자, 네 번째 와인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의 지갑에 숨통이 좀 트일 만한 와인을 하나 굳이 끼워서 준비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와인은 입덕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이 와인 자체가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가성비로 뽑는다면은 꽤나 손꼽는 그런 와인이라서 꾸역꾸역 이 리스트 안에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꼭 한번 해주고 싶었던 그런 와인이라는 거죠. 바로 월터 엔젤에서 만드는 더 메도우 빈야드 샤르도네예요. 이 월터 엔젤 같은 경우도 역시 약간 부르고뉴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긴 하나, 도맨서린과 마찬가지로 때루아 자체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역시 미국과 부르고뉴의 모습이 좀 고루고루 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더 메도우 빈야드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 버전이기 때문에 가격선이 그렇게 높진 않고 한 5만원대 선에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CSR이라는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5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최근에 이루어진 이마트 와인 그 장터 때 많은 분들이 이 5만원대에 구매를 했다는 그런 리뷰를 보고 제가 한번 5만원대에 끼워 넣었지만, 아마 장터가 아니라면 그래도 한 7만원 아래에서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월터 엔젤에서 만드는 거는 샤르도네뿐만 아니고 피노누아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노누아를 넣어도 되고 샤르도네를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의 지갑에 숨통 좀 튀어라고 이 5만원대 샤르도네를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은 잘 익은 복숭아나 서양배 같은 과일향도 잘 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부르고뉴 또는 이제 미국 와인 메이킹 기술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고소함과 버터리함, 스카치 캔디향 같은 거를 함께 느낄 수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또 잘 받쳐주는 산도와의 밸런스, 한마디로 하나하나 따져봐도 상당히 잘 만든 샤르도네구나, 잘 만든 와인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피노누아도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와인입니다. 바로 다나이 스테이트에서 만드는 바소라는 와인인데요. 다나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컬트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고요. 가격대는 바소 같은 경우는 8만원에서 10만원, 8만원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10만원 조금 넘게의 가격대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나라셀라라는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 다나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한국 기업, 한마디로 이희상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와이너리입니다. 특히 로투스 빈야드 같은 경우는 진짜 로버트 파커의 100점도 여러 번 받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인정받는 컬트 와인 중에 하나예요. 가격도
600불, 700불이 훨씬 넘어가고요. 한마디로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엄청난 명성을 미국에서 얻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국 시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 합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이 바소 같은 경우는 이 다나이 스테이트에서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와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약간 한국의 특산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바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다나이 스테이트에서 만드는 가장 낮은 버전의 와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와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동양적인 레이블을 가지고 있죠. 이 항아리가 그려져 있는 상당히 동양적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미국 와인 특유의 친화력이 갑 오브 갑이에요. 한마디로 인싸 중에 인싸입니다. 이런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런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누구 하나 싫어하시는 분들 없이 바소를 다 드세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극히 드물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일향부터 기타 향까지 약간 단향이 조금 묻어있는 향들이 나는데 뭐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체리 향부터 더불어서요. 모카라든지 바닐라라든지 허브라든지 감초라든지 이런 약간 단내가 묻어있는 향들이 주로 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퀄리티는 이 단향이 굉장히 잘 나지만 그 단향이 질리게 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부드러운 텍스처와 함께 밸런스도 잘 갖추면서 아주 호감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호감형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즐겨도 정말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 아닐까 싶고요. 바소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돈이 좀 있는데 와인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바소 와인을 마셔보고 와인을 입문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정말 인싸 중에 인싸,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와인인데 혹시 한 번도 아직도 못 드셔보셨다면은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뭐 좀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입덕용 와인이라 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와인 추천 이 5가지 와인으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이 5가지 와인들은 자신있게 추천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와인에 호감을 가지게 되고 와인에 좀 입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입덕하게 된 와인이 뭔지를 알려드리자면요. 저는 물론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와인을 마셔왔지만 이 2가지 와인 때문에 완벽하게 와인에 입덕을 해서 아주 많은 돈을 한마디로 셀러도 구매하고 비싼 와인들 막 모은 다음에 쉬는 날이 되면 어르신들이 이 난초에 난잎을 닦듯이 이 와인셀러에서 조용히 와인을 닦는 그런 취미생활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와인이 바로 화이트 와인인데 듀몰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샤르도네였어요. 이 와인을 마셔보고 와, 어떻게 화이트 와인이 이렇게 묵직하고 파워풀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향과 맛과 밸런스를 가질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진짜 와인인가? 처음에는 살짝 가슴이 벅찼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두 번째 와인은 이탈리아 와인 중에 테누타 디 트리노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그 와인을 마셔보고 이제 쐐기를 받게 되는 거죠. 와, 와인이 돈을 쓰면 이렇게 훌륭한,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맛있는 맛을 내는구나. 이 정도로 돈이 아깝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와장창 와인을 모으게 되는 그런 와인 덕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테누타 디 트리노로, 뭐 듀몰, 샤르도네 전부 다 한국에서 마셨던 와인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 테누타 디 트리노로는 저는 홍콩에서 마시게 되었었네요. 근데 뭐 여튼 한국에도 수입이 되고 있긴 하니까 한 번쯤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영상이 좀 기대가 된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와인 리뷰 컨텐츠 그리고 와인 추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영상 콘텐츠로 다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제 주위에도 와인에 흥미가 없다가 갑자기 와인에 흥미가 생겨서 한번 와인을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어떤 와인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처음에는 어떤 와인을 마셔야 할지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저도 평소에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그냥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주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다루고 나면은 그냥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도 되겠죠. 그럼 제 조회수도 뭐 올라가고, 그리고 뭐 그분들도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뭐 상부상조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와인을 추천하는 건 사실은 처음 해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의 반응이 조금 괜찮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튼 오늘은 입문용 와인을 추천드릴 건데, 입문용 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인에 좀 빠질 수 있는, 한마디로 와인이 이렇게 흥미로운 술이구나, 와인이 참 재미가
재밌구나 이렇게 약간 흥미를 돋구어주는 그런 와인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00원짜리나 또 너무 저가의 와인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확실하게 그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을 조금 준비해봤어요. 입문용 와인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대형 수입사에서 다루는 그런 와인들을 좀 소개해볼까 그러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뭐 좋은 와인은 비싸다고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면은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2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차례차례 와인을 소개해볼까 해요. 오늘 일단 생각나는 게 총 8가지 와인이 있기 때문에 8가지 와인을 추천드릴 거고요. 4가지의 레드 와인과 그리고 3가지의 화이트 와인 그리고 1가지의 스파클링 와인을 가격 순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인은 엠샤프트에가 만드는 라시부아주 블랑, 한마디로 라시부아주 화이트 와인을 소개해드릴까요? 가격은 2만원대라고 적었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 15,000원에서 18,000원, 2만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수입사가 아영 FBC였는데 지금 금양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인이 다른 수입사로 바뀌었을지언정 가격은 아마 변함이 없을 거예요. 뭐 둘 다 굉장히 큰 수입사이기 때문에 마트에 거의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뭐 백화점 또 기타 로드샵에도 입점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이 화이트 와인을 추천한 이유는 첫 번째, 명실상부 와인 메이커 엠샤프트의 와인이기도 하고요. 적절하게 익은 뭐 복숭아, 사과, 서양 배 이런 향들도 굉장히 잘 나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은은한 약간 흰꽃향기 같이 굉장히 기분 좋은 향들이 함께 나와요. 그래서 처음 마셨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 만원대, 2만원대에서 굉장히 세련된 맛을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친구들과 한 번씩 이 와인을 마실 때면은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적절한 밸런스와 적절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화이트 와인을 꽤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 와인은 레드 와인인데 역시 2만원대 와인이에요. 바로 요리오라는 와인이에요. 수입사는 레뱅드 메일이라고 하는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역시 대형 수입사이기 때문에 웬만한 마트에 다 입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리오 같은 경우는 이태리 와인이라서 이태리 와인은 보통 산도 때문에 처음 마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요리오는 몬테풀치아노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몬테풀치아노란 포도 품종은 굉장히 풍성한 과일향, 한마디로 파워풀함이 좀 있기 때문에 산도가 어지간히 강하지 않고서야는 그게 막 튀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요리오 같은 경우는 과일향이 굉장히 잘 나는데 그 과일향이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진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약간의 산도가 받쳐주다 보니 웬만한 음식들과 함께 마실 때 그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음식과 함께 마실 때 상당히 빛을 발하는 그런 레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굉장히 유명해요. 이유는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만화책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던 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격대에 사실은 이렇게 괜찮은 산도와의 밸런스를 찾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리오를 또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자,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와인은 역시 이탈리아 와인이고 바로 산테로 스푸만테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정말 많이 세일 할 때는 15,000원대까지 가기도 하고요. 뭐 보통 18,000원, 2만원, 25,000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산테로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저의 야식을 책임지던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장터 때나 이럴 때는 한 6병, 7병씩 꼭 사놓는데 정말 그냥 막 따서 먹기 너무 좋은 와인이고 적당하게 잘 익은 과일향도 나고 시트러스의 상큼함도 있으면서도요. 그 산도가 우리 스파클링 먹을 때 굉장히 날카로우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날카롭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버블감이 있어요. 치킨 시킬 때 같이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정말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마시기가 가볍고 편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크닉을 간다든지 또는 가볍게 기분을 낸다든지 특히 저는 이 산테로 스푸만테와 교촌치킨과 함께한 그런 추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매력이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파클링 와인은 꼭 드셔보시고 아마 마음에 드신다면은 꼭 보실 때마다 싸게 나오면은 와장창 구매를 해놓으세요. 정말 좋아요. 자, 네 번째 소개하는 와인은 3만원대 와인이고 보통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카멜로드 몬테레이 피노누아입니다. 아영 FBC라는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은 4, 5만원 밑으로 잘 추천을 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는데 꼭 피노누아를 느끼고 싶습니다. 3만원 정도에 꼭 맛을 보고 싶습니다 한다면은 카멜로드 몬테레이 피노누아는 굉장히 괜찮은 초이스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 피노누아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도톰한 레드 과일 향들이 쫙 올라오면서 조금 스윗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스파이시, 한마디로
그대로 스위스파이시함이 상당히 강하고 오크향도 꽤나 느껴지면서 생각보다 매끈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바디감도 조금 있는 피노누아예요. 저는 이 와인을 마실 때는 브리딩은 한 30분, 적어도 30분 이상은 꼭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전형적인 미국 피노누아긴 하지만 내가 이 3만원 정도의 가격선에서 그래도 가장 깔끔하게 정말 괜찮은 피노누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노누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마셔본 기억은 한 4-5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5번 중에 3번 정도는 괜찮게 마시고요. 2번 정도는 솔직히 좀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 가도 역시 그 설명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긴 한데, 뭐 그래도 3만원대 정도의 피노누아에서 그 정도 뉘앙스를 내는 거는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카멜로드 몬테레이 피노누아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5번째 와인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린 와인이고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뚜아리타에서 만드는 로쏘 데이 노트리라는 와인입니다. 뚜아리타 하면 우리 레디가피라고 해서 이태리 최고의 메를로를 만드는 그런 와이너리죠. 이 로쏘 데이 노트리는 상당히 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도 뚜아리타의 기술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와인이에요. 포도 품종은 산지오베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국제 품종 메를로와 까쇼를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이 와인의 가장 큰 장점은 완벽한 밸런스와 구조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되게 응축된 그런 찐득한 과향들이 빡 올라오면서 그 안에서 허브 향과 스파이시함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그러면서도 특히 잔과 병 안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좀 다양해서 매 잔을 마실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에 훨씬 더 재미있는 모습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약간 받쳐주는 산도 때문에 이 구조감이 너무나도 좋은, 밸런스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와인이에요.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이 와인을 마시면은 피니쉬에서 약간의 쓴맛이 남는데, 이 쓴맛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의 브리딩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1시간이 안 되더라도 뭐 30분, 40분 정도의 브리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이 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 와인에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할 때마다 가져갔던 그런 와인인데, 대부분 이 와인을 마시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그래요. 이태리 와인이라서 굉장히 좀 산도도 있고 특히 산지오베제다 보니까 좀 입문용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와인 자체가 워낙 좋은 밸런스, 그리고 구조감, 그리고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도 있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와인입니다. 하지만 브리딩 꼭 시키세요. 자, 6번째 와인도 역시 4만원대 와인인데, 이 와인은 사실은 처음 말했던 치즈와 조금 어긋나는 와인이긴 해요. 왜냐면 대형 수입사가 아니고 K&J 와인 스피릿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작은 수입사에서 수입을 한 건데, 뭐 작진 않죠. 중견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는 건데, 이 수입사 같은 경우는 특히 스페인 와인 컬렉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후안길 시리즈, 그 중에서 후안길 실버를 추천드립니다. 자, 후안길 실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미아라는 지역의 모나스트렐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그런 와인인데, 모나스트렐 자체가 굉장히 야성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포도 품종이에요. 근데 이 후안길의 매력이 뭐냐면 정말 파워풀하고 응축감 있고 주이시한 그런 과일향을 진짜 파워풀하게 쫙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정말 마초적인 와인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상 깊어하세요. 왜냐면 정말 진득하고 풍부한 그런 과일향들을 한번 딱 느껴보면은, 와, 이게 진짜 와인이 왜 포도로 만들어졌다는 건지 확실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후안길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한 스타일, 파워풀한 스타일, 그러면서도 구조감과 밸런스가 좀 좋은 스타일, 그런 와인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알코올 도수가 보통 15에서 15.5도 정도 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잘 익다 보니까 파워풀하고,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함께 높아요. 바디감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 한마디로 알코올에 좀 취약하신 분들은 이 와인을 피해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파워풀하고 진짜 진득한 와인이 뭔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안길 실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마트나 이런 데서 좀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로드샵이나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후안길 실버를 좀 구해주세요. 후안길 실버 있나요? 하면은 아마 바로 구해주실 거예요. 자, 7번째 와인은 바로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입니다. 사실은 클라우디 베이가 아니고 웬만한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은 대부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 자체는 어떤 걸 사더라도 정말 풍부한 과일향, 특히 잘 익은 과일향과 뭐 엘더플라워 같은 향들과 약간 단 꿀향들과, 그리고 특유의 프레쉬함이 사실은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와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비뇽 블랑에 환장해요. 저도 처음 와인을 시작했을 때 소비뇽 블랑 마셔보고 완전 빠져가지고 소비뇽 블랑만 주구장창 마셨던 때가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이트 와인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와인들이 다 소비뇽 블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클라우디 베이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가격대는 좀 비싸긴 하죠. 근데 클라우디 베이는 아무래도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대표적인 와이너리이기도 하고요. 이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웬만큼 거의 다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와인이에요.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은 와인을 조금 즐겨본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와인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 소비뇽 블랑 중에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은 조금 많이 좋아해서 한두 병씩은 생각나서 사 먹는 편이에요.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이 좀 부담스럽다 가격이, 그러면 뭐 빌라마리아 소비뇽 블랑, 뭐 오이스터 베이 소비뇽 블랑, 머드하우스, 뭐 마투아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좀 진수를 느껴보고 싶다면은 클라우디 베이 정도는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면 하죠. 가격대는 이제 4-5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루이비통 모엘 헨시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나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웬만한 마트, 백화점에 다 입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와인은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인상 깊게 마셨던 와인이고, 가격은 5만 원 정도예요. 세일해서 5만 원대인데 좀 비싼 와인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한국 간 게 6개월 전인데, 사실은 이 와인이 수입된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보니까 수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구매해서 마셔봤는데 너무너무 만족했던 와인 중에 하나예요. 바로 칼레라에서 만드는 센트럴 코스트 샤도네이입니다. 칼레라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때는 캘리포니아의 도멘드라 로마네 콩티라는 별명도 가졌던 그런 와인인데, 사실은 만드는 스타일이 부르고뉴 스타일과 굉장히 딴판이죠.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진짜 과일향들이 정말 잘 나요. 잘 익은 과일향들이 빡 퍼지면서 스톤프루 약간의 열대 과일향과 정말 과일향, 리치함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와인이에요. 진짜 파워풀 쫙 나고, 그리고 미국 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크향과 더불어서 그 젖산발을 통해서 나오는 특유의 유질감, 이스트향,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와요. 한마디로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인데, 이 와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5만원대의 가격대지만은 1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미국 와인의 미국 샤르도네의 그런 모습들을 꽤나 많이 흉내냈어요. 물론 그런 10만원대 프리미엄 와인만큼 좋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뉘앙스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설프지 않고 꽤나 훌륭하게 흉내를 내고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이 반값밖에 안 되는 가격에서 그들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다면은 그만큼 또 좋은 게 없겠죠. 특히 앞거는 풍부한 과일향과 은근슬쩍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풍부하고 진한 과일향들을 맞춰주는 산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무슨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퍼먹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진득한 바닐라 느낌과 그 바닐라 느낌을 또 잘 잡아주는 미네랄리티와 산도, 이게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나라셀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백화점이나 또는 나라셀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와인타임에 또 가보면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 샤르도네에 흥미가 생긴다, 그래서 미국 샤르도네의 프리미엄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이 하면은 무조건 칼레라의 센트럴 코스트 샤도네를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와인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들을 꽤나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 있는 그 짧은 순간에 3번이나 마셨어요. 자, 오늘 이제 이 8가지의 와인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와인들은 와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 흥미롭게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리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여튼 이 추천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다면 앞으로 제가 마셔본 와인들에 한해서 조금 더 다양한 와인들을 좀 추천하는 그런 콘텐츠도 찍을 예정이고요. 제가 이 집에서 와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일하는 지역이 이동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야 돼서 오늘 이 집 배경으로 찍는 영상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준비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영상이 아마 못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배경에서 조금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와인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와인에 대한 좀 와자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뽑아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이 조금 유익하셨다면 여기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와인, 그리고 또 다른 와인 추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